애들 둘 준비시키고 등원시키는 이 아침에가 너무 바빠요. 오시려고. N잡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또 한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 뛰면 안 돼, 너무 좋아.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 2, 3천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애기한테 시간을 많이 쓰면서 남는 시간으로 다른 걸 뭘 할 수 없을까? 온라인에서 부수입 내는 거는 거의 다 해봤어요. 왜 쿠팡 파트너스로 링크 수익을 얻는 거, 전자책 판매, 선생님들 강의하면서 네이버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차키 안 가져왔나 봐. 가지? 차키만 빨리 가지고 네. 올게요. 지금 유치원 이제 등원시키는 건가요? 네, 어린이집 정신 없어요. 애들 둘 준비시키고 등원시키는 이 아침에가 너무 바빠요. 오시려고. 아이 뛰면 안 돼, 너무 좋아. 이제 다 등원시켰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애기들 너무 귀여운데요? 몇 살 몇 살이에요? 20개월이랑 39개월. 원래 잠깐 보면 귀여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N잡 아기 키우면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일을 해보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N잡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유아교육 전공이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5만 팔로워가 있어서 거기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쓸 수 있는 꿀팁? 이런 것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탕 드릴까요? 아니,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방에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신이 혼미해요, 지금.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식당을 거의 이제 오토로 돌리고 있거든요. 아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정산도 하고 이제 인사만 하고 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 일정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가게 갔다가 네. 주변 카페나 집에서 이제 노트북만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데서 사실 일을 해요. 근데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92년생. 지금 아이 둘을 키우시면서 이제 일까지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힘이 안 들 수는 없으니까 힘은 드는데 원래 일 욕심이 많았어요. 아기 낳기 전에도. 아기를 갖게 되니까 또 아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기한테 시간을 많이 쓰면서 남는 시간으로 다른 걸 뭘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출산하시기 전에는 어떤 네. 일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 북공립 어린이집에서 주임교사, 중간관리자 교사로 있었고 원장이 되는 게 꿈이어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위탁 준비 같은 걸 좀 했었어요. 출산을 하시면서 그런 관두게 되시고 네, 맞아요. 모든 직장이 그렇진 않겠지만 아직도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네. 업무에 좀 충실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그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받아도 사실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어린 아기를 다른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이제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애를 맡겨놓고 다른 아이들을 보는 거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혼란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29살에 임신을 했었으니까 네네. 아직 어린데 뭐 분명히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할 게 있겠다 싶어서 아기 낳기 전에 사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계속 준비를 했어요. 20대 내내 전공도 이거였고 어린이집에서밖에 일을 안 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뿌리는 살리되 다르게 이제 쓸 수 없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찾게 된 것 같아요.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어린이집에 네. 평가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다 무조건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두꺼운 책 한 권이 다 그 내용이라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교사일 때 많이 주도해서 그 제도를 이끌어봤고 좋은 점수를 내본 경험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 그 제도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식의 강의를 하게 됐고 처음부터 그게 잘 됐었나요? 어떠셨나요? 처음부터 당연히 잘 안 됐고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뭐 나타나서 강의를 해주겠다고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만큼 정보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채널을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활용을 했어요. 정보도 많이 주면서 사람들을 일단 조금 모았고 그 이제 모인 선생님들 중에서 강의를 듣고 싶은 수요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다행히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처음에 빌려가지고 5,000원씩 받아서 그냥 딱 그 스터디 카페 비용만 처리할 수 있게 어쨌든 쌓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전까지 한 1, 2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딱 어린이집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느끼셨을 때는 언제쯤이셨어요? 아, 또 강의나 이런 거 말고 제가 선생님들이 입으시는 앞치마를 제작을 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쓰는 앞치마가 네. 옆에 단추로 이렇게 잠그거나 네. 아니면 끈을 이제 묶어서 고정하는 방식인데 네.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저는 더 많은 거예요. 빨래를 하면 단추 때문에 딱딱거리고 단추가 깨지기도 하고 꼭 단추가 있어야 되나? 단추가 없어도 어차피 아침에 한 번 입고 벗는 거면 그냥 이렇게 옷처럼 입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단추가 없는 그냥 일체형 원피스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되게 잘 팔려서 그렇게 부수입을 이것저것 만들던 중에 뭐 어린이집 월급이 300이면 앞치마 판매한 그 수익이 뭐 한 310만 원 막 이렇게 됐던 딱 첫 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뭘 해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벌 수 있겠다. 그런 좀 확신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불편하다고 생각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또 바로 실행을 하셨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그거를 직접 구현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온라인에서 부수입 내는 거는 거의 다 해봤어요. 왜 쿠팡 파트너스로 링크 수익을 얻는 거, 전자책 판매, 선생님들 강의하면서 네이버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돈을 막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유입이 되는 거고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대략적인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래도 평균 2, 3천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성과를 보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이 1년 동안 만약에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걸 한 6개월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했어요. 저희가 한 3, 4년 동안 인스타그램 피드를 한 번도 하루도 쉰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어쩔 때는 하루에 2개씩 올려요, 지금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애기 낳은 날? 출산한 날? 그럴 때 빼고는 네, 다 올렸고 조리원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 정도로 안 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키울 때는. 독하다는 소리 좀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제가 나중에는 조금씩 조절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때 내가 벌써부터 뭐 힘드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하고 싶을 때 못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출산할 때도 자연분만을 하니까 언제 아기가 나올 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달에도 설마 내가 강의를 잡은 날 아기가 나오진 않겠지? 진짜 진통 중이라도 괜찮으면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잡았고 그때가 이제 첫째 임신하셨을 때인가요? 첫째, 둘째 다요. 이게 몇 년 동안 또 그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말로는 엄청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때 또 수익이 안 나실 때였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돈 안 벌릴 때. 그리고 그 단계에서 지금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떤 부수입 강의를 들어도 어쨌든 꾸준히 해서 성과를 내는 거 그게 답이거든요. 네. 근데 제일 막막한 게 이 꾸준이라는 거에 대한 기간이 없다는 거 이게 진짜 막막하거든요. 차라리 너가 돈 안 벌려도 1년을 하면 넌 인플루언서가 될 거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5, 600씩 벌 수 있어. 계약서 도장 찍듯이 딱 확정이 되는 거면 저는 사람들이 1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막막하잖아요. 내가 진짜 1년이나 했는데 안 된다면. 맞아요. 그래서 꾸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거의 확신하거든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를. 아 이제 식당 도착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업무 보러 가시는 거예요? 여기 카페 가서 하려고요, 오늘은. 그럼 지금 또 다양한 일들 하시잖아요. 어떤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시나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회원제로.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책 판매 수익도 높아요. 전자책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전자책은 한 1년 넘었나? 지금 총 수익이 한 6천 정도 돼요. 아 그럼 네이버 카페는 회원들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약간 구독제 같은 건가요? 네, 구독자와 비슷해요. 그럼 회원은 몇 명 정도 계신가요? 지금 오늘까지 34,788 34,788명. 네. 어떻게 보면 타겟이 조금 좁은 부분이잖아요.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교육인데 그냥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OTT를 볼 때 디즈니만 보고 누구는 넷플릭스만 보고 이러지 않듯이 되게 여러 가지를 구독을 해 놓으면서 거기서 또 필요한 걸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좁잖아요. 그래서 카페도 한 명이 한 카페만 가입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이제 좁게 생각하고 이미 큰 카페가 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내가 또 다른 색을 가지고 만들면 분명 여기 가입한 사람도 또 중복으로 가입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카페들이 운영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이제 운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수강생 분들은 좀 만족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어떤 한 선생님이 제가 하는 온라인 교육을 듣고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저를 초청해서 교육을 듣고 싶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셨는데 타협이 안 되셨나 봐요. 원장님이랑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자기가 사비로라도 할 테니까 저한테 와달라고 하셔서 자기가 내 돈 내고라도 꼭 이 교육을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듣게 해주고 싶다고.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입소문이 좀 퍼지셨겠네요. 처음에 수강생이 5명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2배수로 늘어났어요. 5명, 그 다음엔 10명, 그 다음에 20명 하다가 이제 100명까지 금방 또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 교육 들었더니 너무 좋더라. 너 들어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퍼뜨려 주셨던 게 그게 되게 확장이 빨리 됐어요. 대표님처럼 인스타로 이제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떤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올려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키워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올려보셔야 되고 하나씩 안 쉬고 하다 보면 감이 잡혀요. 언젠가는. 릴스나 게시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추천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 팔로워가 많아지니까 그 메타에서 그 인스타그램 성공 비법 같은 거 피드백을 주세요. 저 거기서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 내용으로는 릴스가 확장성이 좋지만 게시글도 꾸준히 올려주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무조건 릴스만이 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를 보면 게시글이 더 높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그 안에 정보가 중요한 거지 형태는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원래는 국공립 원장님이 꿈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이 좀 바뀐 건데 만족하시나요? 지금 하는 일은 너무 만족스럽고 오히려 제가 가진 능력을 원장이면 이 좁은 기관 안에서 발휘를 한다면 지금은 더 많은 선생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원장이 되고 싶었던 그거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어린이집 유치원도 국공립이 아니면 사업이잖아요. 개인이 차려서 개인이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들어오는 보육료는 나라에서 정해져 있어서 일정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애들한테 안 써야 원장이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뭐 먹는 걸로 장난을 친다거나 이제 그런 비리 같은 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자본이 많아서 정말 행복하게 선생님들도 일하고 애들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작 애기들이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애들 너무 예쁘고 저는 이 직업이 정말 너무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키우면서 빡세게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업무 강도가 좀 어떠셨나요? 업무 강도 눈 떠서 자기 전까지 하고 제가 그때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을 쓸 때였어요. 이제 만삭이었고 논문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이제 자리를 잡고 싶어서 임신 중에 이제 이거 일을 벌린 거잖아요. 그런 게 다 겹친 거예요. 이제 출산이어서 막달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가 너무 빡센 거예요. 대표님만의 교육생을 대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돈을 당연히 많이 벌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 목적이 오직 돈뿐만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이 진짜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그 돈을 버는데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나 이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고 그 진심이 또 잘 통하면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부업을 시도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도전을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저의 20대를 후회를 하는 게 다양한 걸 안 해본 게 되게 후회되거든요. 꼭 내가 이 일을 그만두려고가 아니라 이 울타리 바깥 세상을 좀 둘러볼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딱 그것밖에 모르고 이 안에서만 내가 성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머릿속에는 원장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의 맨 끝은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밖에 몰랐던 그 시야가 되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왜 내가 20대를 그렇게 보냈을까? 조금만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오면 너무나 많은 내 능력을 펼칠 곳이 많았는데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을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또 워킹맘이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드신가요? 되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애기를 보니까 애들한테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일은 일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그 양쪽에서 되게 헤매이는 그런 감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고.
그러면 출산 후에 이제 좀 커리어를 포기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안타까워하고 뭐 동정하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경력 단절이 돼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애한테 미안할까봐 또는 다시 사회로 나가서 제 몫을 못할까봐 그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것처럼 꼭 일터에 나가지 않아도 시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용기를 가지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제 또 집에 들어가셔서 또 업무를 보시겠네요. 집이 조금 난장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집 좀 치우고 이제 인스타 업로드를 맨날 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만들어 놓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화분 안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촬영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니까 이게 뭐 의미가 있었나 싶긴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해야지 결과가 나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처럼 아기를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보다 훨씬 환경이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더 훨훨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항상.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